뒤로 군자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램프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어떤 말 윤 변호사.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군사정보 통합관리 체계상의 밈스라고 하죠. 그 체계상에 올라 있는 정보를 이제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아니고 뭐 첩보 유통망 정비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 글쎄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평이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글쎄요 이게 삭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전에 모 인사가 했던 PC 빼돌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다 이런 말하고 뭐가 다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근택 변호사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저는 아마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별로 의미 없다. 그냥 국민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은 저는 처음 봤어요. 대부분 뭐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국익을 위한 결정인데 뭐 여론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제가 뭐 지지율을 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의미 없다.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이 뭐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 여론이라든지 민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 예. 이런 의미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터는 요 두 가지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정치권 뉴스라면 사실 국정원이 바로 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 조치한 것. 이게 뭐 이준석 대표 얘기야 국민의힘 당 내 문제라면 이건 그야말로 여야 관계와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아주 큰 정치적 이슈가 터졌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게 지금 쑥 들어가 버린 양상이긴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고발. 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국정원 우리 기조실장을 조상준 변호사 아마 주가 조작 변호했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분인데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이분이 들어갈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거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삭제 할 의무가 없는데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 쪽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해서 그 공전자 기록을 위작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죠. 이거 국방부에는 기본 그 SI 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방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국방부에 원본을 보관하고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인데 쭉 주는 겁니다. 근데 열람해서 거기서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지정할 수 있어요. 원장만 볼 수 있는지 아니 누가 볼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 위작이 되려면 그 전자기록 본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는 건데 그 기록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논리상 성립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이 이렇게 한 정치적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 정부 이제 어찌 보면 타격주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는 아마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치고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다 비밀입니다. 지금 밈스라는 얘기도 어찌 보면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보를 그게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밈스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정보기관끼리. 예. 예를 들어서 일단 국방부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정보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 다르죠.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는 원본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거고 국방부에서 취득한 거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취득한 정보를 국정원에서 삭제했다.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 그리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그 공격 이런 것들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변호사님.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고발을 수사 의뢰한 것도 아니고 고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발할 정도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근거 내지 증거가 있다라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이게 물론 첩보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그 첩보는 원래 각 뭐 예를 들어 777 부대다 그러면 777 부대가 올린 거 원본은 777이 갖고 있겠죠. 이걸 없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첩보를 반영해서 쓴 보고서를 뭐 삭제했거나 수정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삭제 수정한 해당 정보나 보고서의 내용이 특이하게도 만약에 특정 성향의 내용만 삭제되다. 예를 들면 표류할 가능성 또는 뭐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이런 단서들을 내용에서 배제했다 그러면 예.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수사로서 밝혀질 만한 거예요. 예컨대 뭐 어떤 정보의 내용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부터 일정 시간까지만 삭제됐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내용에 그 당시에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뭐 A 성향의 A 내용의 정보만 삭제됐거나 내용만 삭제됐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어쨌든 23일 이후 이때는 이제 그 공무원이 돌아가신 이후잖아요. 그때 이후에 회의를 거치고 나와서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똑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과 국정원이 왜 하필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삭제했느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 변호사님은 정치적 의도나 고려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니 이건 고발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뿐이다. 이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제 그럼 이제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정보가 뭐 종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 삭제해도 삭제했다는 기록 자체가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 당한 사람들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고발을 했을 때에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제출 명령을 하든지 뭔가 내오라 그러면 비밀이니까 안 내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정치에 과격하게 하는 순간 상대방은 손발이 완전 묶이게 돼요. 왜냐하면 정보 접근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도 안 내놓습니다. 정보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 됐을 때도 국정원 자체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밖에 가서 중국 가서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한 뭐 증거가 있다고 지금 하시는데 결국은 그 뭐 월북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북송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지 그동안 뭐 정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정보라는 게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스에 올라온 여러 가지 첩보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민스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가렸다. 근데 그 가린 몇 가지가 예컨대 뭐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런 관련 내용들인데 이것만 가렸다. 그럼 보고서를 일부 방향으로 몰고 간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난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다. 그럼 크로스 체크할 때 크로스 체크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청와대에 보고되거나 어떤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방법인데 두 분께 역으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형 변호사는 그럼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고려로 그냥 고발을 했다? 적어도 국정원에 지금 검찰 쪽에서 파견된 감찰관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보니까 뭔가 삭제된 기록을 발견하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거기에 현 변호사 한번 답해 보시고 윤 변호사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이 집권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바로 직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안 하고 몇 달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먼저 할게. 정보라는 거는요. 저도 뭐 정보 한 3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정보 분석하는 분들은 보통 한 20, 30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정보들은 폐기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선택 올바르냐 그르냐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삭제의 징후가 있다. 근데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기록에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요거는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보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삭제라고 해서 이거를 형사 처벌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일부 삭제 기록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법적 문제 삼을 대목은 아닐 거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직 국정원장을 만약에 전직 국정원장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요. 지금 이제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식구들은 국정원에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결제 개선 사항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고발이 늦어지게 되면 증거 채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예. 그래서 아마 빠른 그 고소고발이 됐던 것 같고 뭐 대통령도 기소하고 하는데 이걸 일부에서는 정치적 공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보잖아요,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시간에 몇 번 사용한 표현입니다만은 대선 과정까지는 뭐 양쪽 후보 진영에 대해 일괄 침묵으로 유지하던 검찰과 경찰이 대선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쪽 또 이재명 의원 쪽 김혜경 여사 쪽에 관한 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게다가 국정원까지 고발에 나서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기획된 사정정국으로의 유도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윤 변호사. 그런데 예컨대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감사하거나 하다 발견했어요. 옛날같이 국정원 내에 적폐 TF를 꾸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뭔가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에 유족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걸 파나가다 보니까 이게 걸린 거고 이건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뭐 의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뭉갤 수 없었다? 뭉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컨대 뭐 경찰이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이 잘못된 거냐 지금 와서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뭐 누구 얘기하시는데요. 1급 이상 27명 전원 대기 발령하고 최측근 검사 보내고 그다음에 아마 1급들도 아마 검사찰로 채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의 흑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온 것이고 결국은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기본적으로 뭐 수사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전 정부 아니면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을 공격하겠다. 그런 거는 무섭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만약에 애를 썼다 그러면 국정원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대통령께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뒤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뒤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벌써 정보기관이 이제 한 일이에요. 은폐 뭐 삭제 뭐 이런 걸로 몰아가면서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제가 보기에 검찰은 아마 기소를 할 것 같고요. 뭐가 나와도 아마 정보는 본인들이 유리한 정보만 가지고 하겠죠. 법원도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삭제했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전 정권을 향한 본격적인 사정정국 국면으로의 기획된 어떤 진입이냐 아니면 절차상 또 뭐 피해자가 있으니 하다 보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법 절차상의 문제인가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그 이전에 뭐 나토 순방에 또 무슨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부인이 참여했는데 뭐 전문성이 있어서 뭐 이런 해명 등등등등이 또 계속 논란을 빚고 어쩌면 이런 논란 하나하나가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가장 내 측근에서 도와주던 사람 지금 육촌 동생도 같이 뭐 있는 것이다. 별 문제될 거 없다. 또 이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전 정권 장관보다 지금이 훨씬 예전 정권 장관들이 전부 다 더 문제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해명 하나하나가 뭐 어찌 보면 지지율 하락에 조금 동의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요 국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두 마디씩 해보고 정리합시다. 일단 좀 프로틱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토 순방 인사비서관 부인이 행사기획차 갔다.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공무 수행하는 사인인데 공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탁현민 씨 같은 경우에 이전에 물러난 뒤에도 행사 기획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로 좀 위원직이라도 줬어야 된다. 그렇죠. 위원직이 위촉 절차만 거쳤더라도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안 한 거죠. 따라서 이걸 안 한 참모들의 문제가 큰 것이고 또는 이제 해명 과정 6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8천이면 되고 6천이면 안 되냐. 이분 계속 선거운동 과정 해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해명할 때는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인사 잡음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하는 태도는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께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한 기자의 질문에 거기에 답변하는 이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태도 문제 있죠. 마치 뭐 삿대질하면서 기자한테 삿대질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 없다라고. 그다음에
이 친인척 문제는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거 도와줬던 분들 친인척으로 채용했던 겁니다. 사무장 쓰고 회계 책임자. 왜냐하면 민감한 거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선거해 주시면 다 그분들 써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채용했다가 국회 채용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법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법이 만들었죠. 4촌은 안 되고 8촌까지는 신고해라.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뭐 문제 없다라는 건 변명이 될 수 없고 지금 신모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의 부인인데 더구나 예. 이분과 뭐 어머니가 뭐 선거 과정에도 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냥 말씀처럼 그냥 위촉을 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결론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이 부속실처럼 두고 차라리 공식적인 조직을 두고 해라.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과정에 뭐 근데 그런 계속 역할 안 하겠다는 거는 계속 이 부속실은 안 한다고 계속 하죠. 대통령.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의 역할이 예전에는 가족, 친인척 관리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도 그게 있었고 그거 둘 다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공식 조직도 없어요. 제2부속실도. 그거는 뭐냐면 그 영역 안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공식 조직에. 만약에 제2부속실 두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남는 것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예. 그다음에 거기를 친인척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항상 민정수석이 친인척 관리했던 거거든요. 지금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뭐 만사형통이니 가족 문제니 아들 문제 나왔을 때 항상 그거 때문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감시에 피해 가서 일부러라도 비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다. 현 변호사는 그런 주장이에요? 아니,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책임 안 지고. 아니 근데 이 부속실을 별도로 만드나 일 부속실에서 전담 인력을 두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 기록에 남는 것이고 오히려 특권을 볼륨을 작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물론 이런 건 이해해요. 왜 자꾸 잡음이라니까 하나 만들어라라는 이런 조언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쪽 인원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부속실을 굳이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국회가 제대로 원구성 다 끝나면은 그 추천하고 하겠다고는 일단 밝히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른바 비선 운영이냐 아니면 뭐 그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냐라는 것도 잡음으로 커지면 계속 문제제기가 될 건데 잡음 없이 깔끔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통령실이 찾아야 할 거다. 윤 변호사는 그런 얘기고 잡음이 없을 수 없으니 공조직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할 거다.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현건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가 부르는 아이 인 더 스카이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